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얘기는 백종원 씨입니다. 한국이 만든 스타 백종원. 이분 680만 명인가 690만 명인가 그랬는데 구독자가 지금 엄청 많이 떨어졌죠. 자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저는 청소업자입니다. 계단 청소를 주로 하고 있고요. 유튜브를 보다가 이게 현타가 많이 오는 겁니다.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오늘 좀 프리토킹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고요. 첫 번째, 대한민국의 허영심이 가득한 문화를 가장 잘 이용하지 않았나. 제가 유튜브를 본 게 아니고 옛날부터 느낀 게 백종원 씨는 요리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업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은 못했고 그냥 의문은 들었었어요. 왜 저렇게 백종원을 찬양할까 찬송할까. 내가 보기에는 홍콩 반점도 그때 그 울산 기준으로 몇 군데 있었거든요. 여 지점을 가봐도 그렇고 저 지점을 가봐도 그렇고 기본도 안 된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남들이 모두 찬양할 때 찬송할 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말은 안 하고 그 홍콩 반점만 이상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냐면 홍콩 반점을 갔을 때 면이 퍼져 있다든가 뭐 단무지를 성경책만큼 종이장으로, 성경책 보면 굉장히 얇잖아요. 많은 내용들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경우가 많죠. 근데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정서를 굉장히 잘 이용한 스타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몰락의 길을 가고 있죠. 허영심이 가득한 문화를 잘 이용했다. 대한민국은요, 본인이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옆 사람보다 잘 살고, 인스타그램이나 카톡 이런 프사를 보면서 비교하는 문화가 가득하고요. 취미만 해도 골프, 여러분들 그 골프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골프 재밌습니까? 저는 30 후반을 바라보고 있고요. 내년이면 39이에요. 골프가 재밌나요? 제 또래 애들은 울산이다 보니까 여기가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많아요. 뭐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좀 있죠. 요 친구들 특징을 하나 얘기해 줄까요? 요게 하늘을 찌릅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여자들은 더하고요.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보잖아요. 골프가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같이 골프 치고 다닙니다. 그 허영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차를 세단을 못 뽑아가지고 제네시스라든가 뭐 기타 등등. 근데 참고로 저보다 돈은 못 법니다. 저보다 돈은 못 벌면서 제네시스를 끌고 다닌다? 의아한 거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 새끼 저거 할부 되나? 뭐 그런 생각. 제네시스도 그냥 제네시스가 아니고요. 뭐 GV80이라든가 그런 좀 고급 세단이나 SUV 이런 거를 많이 끌고 다녀요. 그러면서 골프를 치러 다니거든요. 스크린 골프 이런 게 아닙니다. 스크린 골프 이런 게 아니고 그 필드를 나가거든요. 필드가 비싸죠. 보통 회원권이 있는 친구 하나 그 껴가지고 한 세 명 이렇게 같이 가죠. 그래도 돈 100만 원 이상은 나옵니다. 저렴하게 가도. 요즘에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골프가 보면 재밌어서 치는 친구들이 없거든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사진 찍으려고 가는 거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폼 재려고 가는 거예요. 진짜 이게 제가 골프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한 기억이 나는데, 골프는 사업할 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골프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업할 때. 여러분들 그 사업할 때 뭔가를 할 때 그런 사람들 못 봤습니까? 게임을 할 때도 만화를 볼 때도 뭐 하나를 해도 집요하게 파고드는 사람, 뭘 하도 잘하는 사람, 요게 사업도 골프 실력으로 이어진다고 해요.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한 10년 전에, 저는 지금 청소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업을 하고 있는데 자영업을 하고 있죠. 10년 전에 직장 다닐 때 사장님이 맨날 골프를 치러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 옥상에 골프장도 만들고, 간이 골프장 자세 연습하는 거, 그리고 골프를 부장님한테도 계속 치라고 하고 계셨어요. 부장님이 그때 40 중반인가 후반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니 골프를 왜 자꾸 치라고 하고 왜 자꾸 실력을 늘리라고 하고, 그리고 골프화도 막 사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골프화가 200만 원 이래 합니다. 굉장히 비싸거든요. 왜 비싼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고로 슬리퍼 신고도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 부장님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골프 실력이 중요한 이유가, 이게 골프 실력으로 사업을 판단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골프도 잘 친다. 그러면 다른 사업에도 열정적으로 잘 한다는 뜻이고, 골프를 못 친다. 그러면 다른 것도 흐지부지할 가능성이 많다. 이게 진짜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골프를 연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20대는 골프 치는 애들이 잘 없죠.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은 모르겠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요, 골프를 치는 게 압도적으로 그거거든요. 그냥 허영심.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회사 다닐 때 골프에 대해서 좀 들어봤죠. 얘네들 골프 치는 것도 들어보잖아요.
그늘집 만두 먹으러 가는 게 다예요. 사진 찍어 올리는 게 다고 나 골프 친다. 제네시스 세단에 골프백 2개 실어놓고 다닌다. 그게 다예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맨날 명품백 사고 막 이것저것 사죠. 저 같은 경우는 20대 중반에 여초 회사에 있었고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썰도 한번 유튜브에 풀어볼까 싶은데 어쨌든 그런 허영심을 가장 잘 이용한 사람이 백종원 씨다. 저는 백종원 씨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서 몰랐거든요. 근데 최근에 유튜브에 너무 많이 뜨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한국인이 만든 거예요. 그냥 이 사람 굉장히 남을 잘 이용하죠. 그리고 요즘에 좀 유튜브 이런 걸 보다가도 좀 화가 나는 게 요즘에 계속 영상이 올라오더라고요. 쇼츠 영상 이런 거. 근데 저는 사업에 있어서 감정파리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눈물 흘리고 뭐 하고 이 보십시오. 전부 다 가맹점주들 내세워가지고 자기는 이제 등장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고 이 사람은 한 가지 큰 실수를 한 게 대한민국에서 요걸 이용한 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거 하나 아셔야죠. 대한민국은 스타가 되잖아요. 묻어 뜯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작은 잘못으로도 작은 여론으로도 대한민국은 선동이 잘 된다는 거. 두 번째, 대한민국은 선동이 굉장히 잘 됩니다. 때로는 맞지 않는 말로도 감정으로도 전복이 되는 나라죠. 맞고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이라는 건 누구나 지켜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하지 않았어요. A라는 사람이 살인을 하지 않았는데 대중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도의적인 잘못을 했어요. 다만 요거는 법적 처벌이 불가능해요. 해봐야 뭐 벌금형 100만 원 정도겠죠. 근데 어느 순간 뭘 만들었죠? 국민청원제도도 만들고 법이라는 것이 인기몰이 하듯이 나아갔어요. 누군가는 타인을 죽였을 때 A와 B가 있잖아요. A는 타인을 죽였을 때 징역 3년을 받고요. B라는 사람은 타인을 죽였을 때 징역 25년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요게 뭐 돈이 있고 적고 또는 심신미약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인기에 따라서 선동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남자다, 한 50대다, 그리고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신다, 그리고 평소 행실이 안 좋다, 그러면 징역이 올라가고요. 도의적인 잘못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선동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뭐 하나만 하면 물어 뜯는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은 놓친 거죠. 어느 순간 빵 터질 수 있다는 걸, 그게 댐이 무너지듯 그 징조가 있다는 걸 알아야죠. 백햄 사태가 있었잖아요. 백햄 사태 때 저는 이 사람을 이런 잘못이 있구나 하고 연돈 볼카츠라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말하는 걸 들으면서 가맹점주들 상대로 뭐 다른 가맹점주들은 잘 먹고 잘 산다 뭐 그런 표현을 한다든가, 사업은 숫자로 하는 거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본인 그 감정을 앞세워가지고 대중들을 선동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는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한국인에게 굉장히 걸맞는 스타라고 생각해요. 정형적인 한국인에게 맞는 그 나라의 차를 보잖아요. 그 나라의 차를 보면은 그 나라의 의식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미국 차는 투박하죠. 투박하고 옵션 같은 거 없고 기본기에 충실 하죠. 한국 차 어떻습니까? 디자인이 차가 연식이 지나면서 바뀌는 건 당연해요. 근데 한국 차 보잖아요. 그랜저 풀체인지라고 검색을 해봤거든요. 이게 곧 풀체인지 된다고 해요. 요런 거를 아주 잘 이용하지 않습니까? 뭐 풀체인지 기간이 2-3년마다 풀체인지 되는 것 같아요. 허영심 가득한 차, 이동수단이 아니고 남들과 비교하는 수단이다. 한국차는. 요거를 제가 직장 다니면서도 많이 봤거든요. 월급 200만원 이렇게 벌면서 차는 무리해서 사고, 그랜저 뭐 신형 그랜저 나와서 풀 할부로 산다든가, 대표적으로 카푸어죠. 차는 이동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요 차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주면요, 현대자동차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여기는 울산이고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저는 울산 공장에서도 일을 많이 해봤고요. 뭐 하청으로도 일을 해봤고 알바도 들어가서요, 학생 때.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도 거래처 중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자주 들어갔었습니다. 이 안에 연구소, 뭐 공장, 용광로 이런 것도 보고 공장도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갔었느냐?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현대자동차의 모든 신차들은 실질적으로 남양연구소에 되게 많이 있어요. 쳐볼까요? 여기 나오죠, 남양연구소. 여기 남양기술연구소에 제가 직장 다닐 때 들어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기술연구소였나? 하여튼 이게 신차 디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안에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지금 막 차를 보잖아요. 그런 차 말고 굉장히 특이한 차들이 많아요.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나라 차는 다 어떻죠? 흰, 검, 회, 요 세 가지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90% 이상을 차지할 거예요. 근데 외국 차도 많았거든요. 수출용 차도 많았어요. 남양연구소에. 뭐가 있었느냐? 뭐 보라색, 파란색. 파란색은 한국에도 많죠. 뭐 초록색, 특이한 색깔, 요런 것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시트 색상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 나라는 시트 색상이 요즘에야 좀 보급됐다고 하지만은 뭐 대부분 검은색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시트도 뭐 베이지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특이한 뭐 주황색이라든가, 그러니까 스포츠카가 아니라 뭐 소나타나 제네시스 때 주황색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한국이랑 달리 특이한 색상들이 많았다. 남양연구소에서 들어갈 때 출입이 철저하거든요. 뭐 지문을 찍는다든가 손님 출입증이 있어야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했던 일은 하청을 받아서 들어갔거든요. 공장 내부 정비하는 공사를 저희 회사에서 땄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관리자로 들어가서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갈 때는 핸드폰에 앞뒤로 스티커를 붙여요. 여기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다니시는 분들, 하청분들이나 공장에 들어갈 때 테이프를 앞뒤로 붙이잖아요, 카메라에. 근데 그거 떼도 뭐 나올 때 크게 검사를 안 하잖아요. 여기 남양연구소는요 달라요. 핸드폰 보안이 굉장히 철저하고요. 앞뒤 스티커 붙이는 거는 물론 그냥 핸드폰을 공장 내에서, 연구소 내에서 들기만 해도 조금 한 2, 30초 이렇게 들고 있으면 스티커를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원들이 뭐 직원들이 와가지고 뭐 하냐고 핸드폰 좀 보자고 이렇게 합니다. 그 정도로 보안이 철저하죠. 철저한데 이 얘기를 왜 했느냐, 대한민국 차는 죄다 이렇습니다. 이렇고 외국 차는 굉장히 개성이 강하다. 이 결론으로 얘기하면 개성이 강하다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대한민국은 이게 흰색, 검은색, 회색 대부분 차량 색깔이 비슷하다는 건 맞춰진 틀 안에서 그 위에 서고 싶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창의적이지가 않아요. 딱 생각 그것만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 대한민국에서 프랜차이즈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에는요 인구수가 저희보다 7배, 8배 많죠. 3억이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프랜차이즈가 3,000개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13,000개 정도 되죠. 그 이상 넘어가나요? 아마 그 상장된 거 뭐 비상장 이런 것까지 합치면은 더 많을 겁니다. 더 많을 건데 인구수는 7분의 1, 10분의 1 가까이밖에 안 되는데 프랜차이즈는 왜 이렇게 많느냐? 딱 정해진 것만 하려고 해서 그렇죠. 제가 청소업을 하면서도 가장 많이 들어봤던 게, 본인은 청소 일을 잘한다, 내가 청소에는 자신이 있다, 나는 청소만 하고. 그 청소업은요 영업을 잘 해야 됩니다. 영업을 잘 해야 되고 사장이 다양한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팔방미인이 되어야 돼요. 근데 왜 이게 본인은 청소만 잘하고 영업을 다른 데 맡기겠다, 동업자에게 맡기겠다, 또는 어디에 소속돼서 본인은 일만 하겠다, 그게 직장인이랑 다른 게 뭐죠? 예를 들어서 대형 프랜차이즈 청소업체가 있다, 또는 조금 큰 청소업체가 있다. 거기에 소속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정 수수료를 떼고 적게는 10%, 많게는 30% 떼겠죠. 요즘에 이 30% 떼는데도 많이 들리고 있던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일하면은 이게 직장이랑 다른 게 뭐죠?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마찬가지, 이게 저희가 대한민국의 프랜차이즈가 늘어나는 이유도 사장 소리는 듣고 싶고, 직장 생활은 하기 싫고, 뭔가 창의적으로 머리를 굴리기는 싫고, 돈은 벌고 싶고, 다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우후죽순 프랜차이즈가 늘어나는 겁니다. 제 사무실 앞에 GS25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 그 할머니가 한 분 계셔요. 할머니인지 아줌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60대 초반쯤 돼 보이셔요. 저는 여기 아르바이트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면 딸이, 보통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딸이나 뭐 자녀가 해가지고 요거 알바를 못 쓰니까 엄마를 좀 불러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할머니 혼자 계셔요.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알바를 못 쓴대요. 여기에 완전히 묶여서 죽을 맛이래요. 진짜 아침 밤낮으로 있거든요. 알바가 거의 없어요. 한 저녁 9시 10시 넘어가야 계신가, 다른 분이 바뀌든가. 하루 왼종일 편의점 그 좁은 1평도 안 되는 공간 안에서 에어컨도 전기세 아깝다고 조금 온도 올려가면서 안에서 도시락 까드셔가면서 60 넘으셔서 그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생하신다고 음료수 1+1 이런 거 하나 사서 좀 드리고 오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돈은 벌고 싶고 아까 얘기했듯이 할 줄 아는 건 없고 그냥 냈다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백종원 씨 보면서 현타도 많이 오고, 이게 전형적으로 한국인이 걸맞게 만들어진 스타가 아닌가. 그 다음에 이번에 백종원 씨가 이슈가 된 게 그거죠. 나라 세금 빼먹겠다. 저는 이것 통해서 많은 거를 깨달았습니다. 지역 축제라는 게 있어요. 울산에도 지역 축제가 있어요. 뭐 마두희 축제라든가, 그리고 뭐 부산이었나 어디였나 비치 축제, 그리고 등등 갖가지 축제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축제들 보면서 저런 거 해봐야 누가 가나, 왜냐면 해봐야 실제로 재미도 없고 사람도 별로 없어요.
마도이 축제 제가 울산에 한 지금 25년 30년째 살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대가리 축제가 왜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백종원 씨가 이번에 한 말 중에 지역 축제 지역 그걸로 세금을 빼먹겠다 그 얘기 해가지고 조금 이슈가 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남들 다 하는데 왜 본인에게만 그러느냐 왜 나만 그러냐 뭐 그런 게 뉴스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요. 여러분들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이게 원초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희가 전쟁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석기시대 때 옛날에 원신 시절에 그 동물들을 사냥했습니다. 동물들을 사냥하다가 이거는 사실 위험하잖아요. 뭐 동물들을 사냥하면 동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저항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뭐 농사를 지었죠. 저도 역사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농사를 짓는데 그 다음에 생겨난 게 뭡니까? 농사 짓는 게 어디 쉽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 말 들어보잖아요. 농사 짓는 게 제일 힘들어요. 실제 여러분들 그 가서 농사 조금 지어 보십시오. 텃밭에 말고 가장 힘든 일이라고 해요. 근데 지어 놓은 거를 뺏어오는 게 쉬운 겁니다. 근데 상대방이 안 뺏기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저항을 하면서 서로 죽고 죽이겠죠. 그게 전쟁이에요. 마찬가지 보면은 출산율이 높은 국가는 있죠. 후진국입니다. 이때는요 한 끼 먹고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일해서 열심히 돈 벌 공리도 하고 그렇게 나아가죠. 그 다음에 선진국이 된다. 그쵸?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돼요. 그러면은 일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뺏어오는 게 쉬울까요? 후자가 쉽겠죠. 머리 써서 일하고 열심히 노동하는 것보다 후자가 도의적인 거에는 상관없이 훨씬 쉬울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단계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돈을 막 1,000억 1조씩 모아뒀다. 그거를 빼먹는 게 훨씬 쉽겠죠. 마찬가지 지금 이게 원시 시대로 치면 요거예요. 백종원 씨가 요 지역 축제 얘기한 것도 요런 맥락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잘 선택을 해서 잘 컸지만은 잘 성장을 했고 스타반열에 올랐지만 대한민국의 이 문화 말 하나로 망하는 문화를 인지를 못했다. 적어도 백햄 사태와 연돈 볼카츠 사태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보상을 했어야 했어요. 제 생각은 그렇고요. 다른 건 모르겠고 전 재산을 투자해서 백햄 사태를 그 가맹점을 한 사람들에 대한 말은 굉장히 화가 난다. 결론. 백종원이라는 분은 한국인에게 딱 걸맞는 스타다. 저는 청소를 하죠. 많이 돌아다닙니다. 낮에. 돌아다니면은 저는 건물 청소를 하거든요. 계단 청소를 하는데 돌아다니면은 그런 게 있죠. 뭐 부촌 지역도 있고 가난한 지역도 있고 재개발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역적 특징이 있는데 신기하고 놀라운 게 열로 갈수록 차들이 삐까번쩍해요. BMW가 많고요. 외제차가 이 지역에 많습니다. 이 지역에 압도적으로 외제차가 많아요. 부촌 지역에는요 차들이 흰검 회색 해가지고 평범한 차들 그리고 제 주변에 진짜 찐 부자들도 보잖아요. 차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뭐 본인이 사장이라서 좀 좋은 차 타야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외제차라든가 그리고 세금 문제 때문에 외제차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세금으로 4천만 원 내야 되는데 외제차 샀을 때 2천만 원만 낸다든가 그랬을 때 외제차를 사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차를 별로 아끼지가 않아요. 한결같이 이동수단으로만 생각하지. 그래서 오늘 백종원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청소업자고 청소 채널인데 이게 백종원 씨 유튜브를 한 번씩 보다가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좀 대한민국도 좀 바뀌어야 된다. 어쩌다 이런 세상이 됐나. 저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하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카톡 푸사질로 자랑질 하는 것도 안 좋아해요. 실제 그런 걸 정말 많이 봤어요. 제 주위에 100만원, 200만원 벌면서 빚은 몇백만원, 몇천만원 있으면서 인스타나 카톡이나 이런 거 보면은 무슨 거의 연예인이죠. 명품 사서 공개하고 차랑 사진 찍고 아니 이런 병진 같은 문화가 왜 있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오늘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좀 해보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기도 했거든요. 뭐 조회수보다 사실 뭐 오늘 이 영상 찍어 본 거는 딱 이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한국인에게 딱 걸맞는 스타. 저는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좋습니다. 이만큼 치안도 잘 돼 있고 보안도 잘 돼 있고 사람들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상하리 많지 남들과 비교하는 세상이다. 딱 나이가 어느 정도 찼을 때는 결혼을 해야 되고 뭐 어디 아파트 살아야 되고 그런 걸로 비교를 하기도 하고 저는 밖에 나가서 사업한다는 소리를 가능하면 숨깁니다. 돈 많이 번다는 것도 가능하면 숨기고 될 수 있으면은 좀 못 나가는 척 뭐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기 질투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 그거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유튜브를 하면서도 돈의 이야기 했을 때 난 너보다 많이 번다는 악플이 가장 많이 달렸던 것 같아요. 제 채널을 쭉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많이 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돈으로 자랑한 적은 더더욱 없어요. 오히려 주변에 막 돈 아끼는 걸 자랑하기도 합니다. 저는 지역 화폐 쓰고요. 울산 페이스거든요. 그 다음에 온누리 상품권. 그 다음에 뭐 돈 같은 거 굉장히 아껴 썼습니다. 뭐 외식도 가능하면 적게 하려고 하고 이게 제 자랑이에요. 돈 아껴 쓰는 게. 효율적으로 쓰는 거. 이게 제가 직장을 나와서 돈 아끼는 버릇이 들려져서 이렇거든요. 저는 비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제가 요거 나중에 한번 한번 자세하게 풀어줄까 싶은데 제가 20대 중반에 학원 다닐 때 지금 생각해보면 제일 미친 문화 중 하나가 허영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여대생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아무래도 그 프랜차이즈 학원이고 디자인을 이쁘게 해놨으니까 그때 뭐 명품백 사는 거, 스타벅스 가는 거, 뭐 식당 가는 거, 오마카세 가는 거 그런 거를 듣고 그 다음에 월 1, 200 버는데 차는 볼보 XC 뭐였던가? 요거 60이었나 70이었나 모르겠는데 요거를 산다고 했을 때 참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본인 월급이 200이었어요. 여자였고요. 20대 후반인가 그랬는데 결혼해서 남편 월급으로 그걸 산답니다. 사고 남편 같은 경우는 술 먹다가 만났대요. 술 먹다가 만났고 남편도 참 짠하다 생각되는 게 제가 남자친구한테 그렇게 빽빽거리는 걸 많이 봤어요. 학원에서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뭐 쿠팡 기사한테 짜증내는 것도 한 번씩 보고 어쨌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봤고 유튜브도 제가 청소 채널이긴 한데 그런 영상 올리는 게 맞긴 하지만 제 생각을 올리는 것도 한 번씩 괜찮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